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국어 12쪽에 있는 고대가요 황조가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국어 교과서 12쪽을 펴고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자, 황조가는 국가가 형성되기 전 부족국가 시대였던 고구려의 첫왕 유리왕 때 불리던 노래라고 전해지는 고대가요입니다. 우리 시가의 첫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고대가요를 통해 옛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대가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자, 고대가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가요는 원시종합예술에서 분화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내용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원시종합예술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문학은 고대의 제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천의식은 하늘에 드리는 제사 의식을 말하죠. 자, 제천의식은 노래, 춤,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 제천의식을 치룰 때 행하던 노래나 춤, 이야기가 바로 문학의 기원이 된 것이죠. 자, 고대가요들은 대부분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이것은 시가문학과 서사문학이 완전히 분리되기 전 종합 예술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원시종합 예술로부터 시작된 것이 시가 장르로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그 첫 시작이 고대가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고대가요는 고대 부족국가 시대에 로부터 고려 이전까지의 작품 중에서 향가를 제외한 작품을 일컫습니다. 자, 고대 부족국가 시대, 삼국시대를 포함한 고대 부족국가 시대와 신라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시대를 나눌 때 우리가 부족국가 시대와 삼국시대의 노래를 바로 고대가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고대가요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가요는 배경 설화 속에 삽입되어 있다가 이것이 후대에 한역되거나 한글로 정착된 노래입니다. 고대가요는 하나의 단독 작품으로 전해지지 않고요. 배경 설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대가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배경설화와 함께 전한다라는 것이죠. 자, 고대가요는 일정한 형식적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 줄 형식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자, 이러한 고대가요는 의식요, 즉 의식을 치르는 노래와 노동요, 노동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의 성격을 지닌 집단적 노래가 있고요. 황조가처럼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고대가요는 많이 발견되지 못하고 문헌에 기록된 고대가요가 4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집단적 노래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지가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서정 가요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황조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대가요는 국문학에서 최초의 서정시 형태를 띠는, 자, 시가 형태로 가는 최초의 작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가요 중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황조가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교과서 생활국어 교과서 12쪽을 펴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먼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펄 나는 적개골이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자, 여러분도 함께 낭송해 보면 굉장히 리듬감이 잘 느껴지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펄펄 나는 적개골이. 자,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죠. 꾀꼬리는. 자, 그런데 이 꾀꼬리는 그냥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은 대상입니다. 자,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은 대상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시에서 꾀꼬리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시킨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자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느끼는 감정과 반대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인 거죠. 자, 꾀꼬리는 서로 정답습니다. 자, 그런데 시적 화자는 어떠한가요? 외로워라. 외롭네요.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꼬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화자는 지금 외로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시에서의 시의 시상의 전개를 한번 살펴보면 이 시는 앞에 두 행, 1행과 2행은 꾀꼬리의 모습이 정다움을 나타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연의 경치를 드러낸다 라고 해서 먼저 선 경치 경자, 먼저 경치를 드러낸다 라고 해서 선경의 시상 전개 방식을 보이고요. 3행과 4행은 시적 화자의 처지, 즉 시적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죠. 후정, 후의 정서를 드러낸다 라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외롭다 라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바로 선경 후정인 것이죠. 이 성경 후정의 방식은 후대의 시조나 가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즉 앞서서 경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치? 암수 꾀꼬리에 서로 정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죠. 이후 후정, 시적 화자의 정서, 감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적 화자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네, 외로워라, 외롭습니다. 왜 외로운가요? 네,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죠. 그래서 짜글일은 외로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조가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노래이고요. 자, 배경설화는 우리 교과서, 생활국어 교과서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노래이고요. 자, 선경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연물, 즉 꾀꼬리와의 감정의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외로운 감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의 고대가요와는 달리 작가가 분명합니다. 네, 황조가의 작가는 누구죠? 네, 유리왕이죠. 하지만 다른 전해지는 고대가요는 작가를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황조가는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적 서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시에서 이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시로의 변모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작가인 유리왕에 대한 소개인데요. 자, 그냥 읽고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왕은 역사적 인물로서 고구려 제2대 왕이고, 네,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설화가 유명하죠. 자, 이 유리왕이 이제 고구려의 왕으로서 노래도 하나 남겼네요. 네. 갭이 치의를 그리는 황조가를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황조가를 정리해보면 네, 갈래는 고구려의 노래라서 고대가요라고 할 수 있고요. 사원사구의 한역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모두 다 현대어로 풀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원사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황조가는 원래 4줄짜리, 그 다음 4글자의 한자로 된 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원사구의 한역시라고 하고요. 성격은 이렇고, 제재는 이렇고, 자, 여러분 주제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짝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시적 화자의 감정, 슬픔과 외로움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황조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황조가의 형식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황조가는 고대가요이고 고대가요 중에서도 유일한 개인 서정시라고 했죠. 자, 유리왕이라는 작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시적 화자가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개인 서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활국어 14쪽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황조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합니다. 자, 시적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배경설화를 참고하였을 때 사랑하는 여인 치의를 잃고 돌아오던 유리왕이 암수가 서로 정답게 노는 꾀꼬리를 보면서 외로운 심정을 읊었다는 설입니다. 자, 이는 시적 화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사람이 느끼는 슬픔,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노래한 시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몇백 년 전에 유리왕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듯 2014년을 사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면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인간의 보편적 감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노래라고 보는 견해죠. 자,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 시의 주제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외로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견해는 시적 화자를 왕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유리왕이라는 직책을 고려했을 때 이 노래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화이와 치희로 대표되는 부여족과 한족 간의 대립으로 노래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부여족과 한족의 화합을 도모했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왕의 탄식을 담은 노래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석했을 때 황조가의 주제는 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안타까움, 탄식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떤 해석에 더 마음이 끌리나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돌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돌발 퀴즈에 대한 해답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돌리는 쪽지에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절대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오늘의 돌발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학교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네, 우리 학교의 정식 명칭은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의 의문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의 의문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